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면역도 올라가고 더 오래 살아요. 마냥 편하기만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겨울이 되니까 이제 추워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하면 면역이 올라가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장수 유전자가 켜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면역도 올라가고 더 오래 살아요. 마냥 편하기만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장수 유전자를 켜는 방법. 우리 세포 안에는 시르투인이라는 이제 장수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장수 유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어요. 세포 회계도 있고 세포 질에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데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가 호메오스테시스고요, 하나는 호르메시스. 호메오스테시스는 우리말로는 이제 항상성이랍니다. 늘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뭐 체온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잠깐 벗어났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성이고요. 두 번째 이제 호르메시스라는 건데, 호르메시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몸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져서 수술했지 않습니까? 옛날 치료 방법은 수술하면 무조건 한 달, 두 달 그냥 눕혀놓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수술한 다리가. 그래서 지금 바뀌었어요. 수술하고 상처가 다 안 아물어도 체중을 지지하게 하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뼈한테는. 이런 하중,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 하중이 가야지 뼈가 더 단단하게 잘 아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면역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당연히 병이 생기겠죠. 자, 첫 번째는 소식이에요. 소식은 음식 양이 적다는 것도 되지만 이제 칼로리가 적다는 것도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소는 좀 많이 먹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적게 먹는 거죠. 저는 이제 저탄, 중지, 고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특별히 이제 밀가루, 흰쌀,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은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은 적당하게 먹습니다. 피하지는 않는데 아주 저탄 고지하는 분들처럼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삼겹살을 버터에다가 구워서 드세요. 생각이 이상하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맞아서 그냥 적당히 지방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기름 같은 거 좋아요. 들기름은 자주 먹습니다. 채소를 자주 먹는 거예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요. 그래서 꼭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제일 처음에 샐러드 한 사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좀 덜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더운 거예요. 우리 체온이 좀 올라가는 거. 사우나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이런 체온이 적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굉장히 건강에 중요합니다. 기초 체온이 늘 37도 이상 유지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면역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도 사실은 균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이고 우리 건강한 세포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이 너무 40도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견딜 수 있으면 조금 견디는 게 감기라든지 이런 거 회복할 때도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회복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해열제라든지 이런 걸 쓰고 나면 열은 떨어져서 조금 편한 대신에 조금 더 오래 끄는 경향이 있어요. 운동으로 체온을 올리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호흡을 잘 하시면 체온이 또 올라갑니다. 또 하나가 추위입니다. 추위. 우리가 적당히 추운 게 면역에 굉장히 좋습니다. 냉수 마찰 하시는 분들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몸에 땀샘이 한 400만 개 정도 있는데 손하고 발에 각각 100만 개씩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손과 발만 추위에 노출시켜도 우리 몸의 한 절반 노출시키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손까지는 아니더라도 맨발 걷기를 겨울에 하시면 한 4분의 1 정도는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냉수 샤워를
내가 하루에 5분 한다. 그러면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한 20분 하면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치자면. 그래서 추위에 적당하게 노출하는 거, 이거 겨울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시, 그 다음에 적당한 더위, 적당한 추위는 여러분들을 훨씬 더 병에 안 걸리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하는 중요한 비법입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을 떼고는 아주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목도리 하는 겁니다. 목을 감싸주지 않으면 체온이 확 떨어지기 쉬워요. 자, 두 번째는 꼭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차가운 데 무턱대고 걸으면 보통 때도 좋지 않지만 겨울철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까치발 같은 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꼭 준비 운동을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맨발 걷기의 요령이에요. 첫 번째 요 장면은 운동화를 신고 뛰면은 뒤꿈치부터 먼저 닿죠. 맨발은 뒤꿈치가 먼저 닿겠습니까? 앞꿈치가 먼저 닿겠습니까? 앞꿈치예요. 맨발로 뛰면은 앞꿈치부터 먼저 닿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걸을 때 속도가 느리면 뒤꿈치부터 닿아도 되는데 속도가 빠르면 앞꿈치부터 닿아야 됩니다. 자, 이게 맨발 걷기 할 때 요령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요새는 겨울철 맨발 걷기 해보시면 발이 감각이 별로 없거든요. 얼얼해요. 거기다 대고 뜨거운 물로 해버리면 화상 입기 쉽죠. 그래서 꼭 찬물로 씻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요새 겨울철은 맨발 걷기 하면 수도관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기 물티슈 같은 거 준비하셨다가 발을 깨끗하게 닦고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철 맨발 걷기 요령 5가지입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꼭 준비 운동하시고 걷는 요령을 꼭 숙지하시고 찬물에 씻으시고 마지막에 물수건, 물티슈 이런 거 준비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맨발 걷기로 건강을 찾은 것도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